과거에는 이제 오토캐드를 통해서 2D 도면을 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만, 레빗을 통해서 3차원 설계를 하면서 건축주분들하고 의사소통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건축주분이 상당히 만족해서 또 소개도 많이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정말 도움이 됐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의외로 상당히 만족해하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 혹시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물론 제 기대는 없다라는 답변이었는데, 의외로 또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그 도면을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을 때 레빗에서 나온 그 모델 데이터를 가지고 도면을 보내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상진화와 함께 아마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발을 하면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상상진화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1년 동안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빗 템플릿입니다. 그리고 그 건축 부장님과 함께 템플릿을 갖다가 검증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차 모델링뿐만 아니라 건축 도면, 승인 도면을, 허가 도면을 만드실 때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이 레빗을 향후에 도입을 하거나 지금 사용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첫 번째 세션으로 그 건축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레빗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토데크 AC E&I 기술 컨설팅 담당인 정태승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승입니다. 기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레빗 사용해야 되는 10가지 이유라고 지금 제목을 좀 붙여놨는데요. 지금 혹시 레빗 써보신 분들 계세요? 질문을 잘못했군요. 레빗을 써보실 분들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도구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점심시간 이후니까 저런 건축물들을 실제로 있는 사진들이거든요. 실제 문제가 되는 사진들인데 도구를 잘못 선택해서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되는 건물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검색을 해보면 자주 볼 수 있는 그림들이고요.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그림인데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막아놨으면 모르겠지만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이죠. 문제가 있는 걸 이미 알고 의자를 갖다 놓고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잘못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더 심각하죠.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개의가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시공이 된 사례들에 대한 사진이니까 뭔가 어느 쪽에서든지 한테 실수는 있었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께서 도구를 좀 지금까지 쓰셨던 도구 이외에 새로운 도구를 한번 써보시되 그냥 그것만 가지고 되게 어려우시죠. 갑자기 뭔가를 가져가기 어려우니 올바른 파트너를 만나셔서 교육이라든지 뭔가 쉽게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큰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 자리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바로 시연하고 함께 어떤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직접 프로그램 띄워놓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좀 좋을지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로 잡은 내용은 어떻게 하면 작업 방식을 좀 쉽게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여주세요. 오토캐드로 작업들 할 때 뭐 아주 쉽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시는 방식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면 뭐 벽을 수정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 하셔야 되면 객체들이 전부 뭐 선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동을 하시거나 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치수를 바꾸셔야 되거나 그 다음에 도면을 지금 하나를 바꾸셨는데 예를 들어 창이 바뀌거나 하면 다른 도면까지 함께 바꾸셔야 되는 게 일반적인 2D에서 일어나는 방식들이죠.
이걸 지금 여러분한테 오늘 소개할 내용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움직이면 어떻게 좀 조정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객체 위주로 지금 위에 메뉴를 보시면 건축 구조 쭉 써있는 저런 메뉴들이 건축 오브젝트 단위로 쭉 되어 있는데 보시면 병, 문, 창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객체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려진 내용 자체들도 벽이라는 명령으로 그림을 그렸으니까 쟤는 처음부터 벽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을 한번 해보죠. 위치를 조정을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되면 벽과 연계되어 있는 뭐 길이를 입력한다든지 또는 뭐 벽 객체를 이동하는지 뭐 치수랑 같이 바뀌는 거 보였어요. 그래서 작업 방식 자체가 아까 보셨던 2D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3D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업 과정 자체를 보시면 작업 방식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하면 수정을 좀 편하게 빠르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보셨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도면의 위치상에서 뭐 지금 보시면 하나의 모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는 종이고요. 시트 출력하실 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은 3차원 모델이에요. 다 지금 특정한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D로 보건 2D건 뭐 종이건 어느 시트건 어디건 간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자 어디까지? 여기 보면 3차원 도면뿐만 아니라 종이 출력하는 부분까지 한꺼번에 다 수정이 되는 모습을 보시죠. 예를 들어서 뭐 창의 형태 같은 거 바뀌거나 지면 바뀌는 거 많이들 겪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도면 수정할 때 10장 이상의 도면 한꺼번에 수정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이 됐을 때나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게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수정하는 방식들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다양한 형식의 출력이라고 제가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 저작권 문제 요즘 있어서 건축사협회에서 DWG 도면 서로 주고받지 않기 뭐 이런 거 운동하고 계시죠. 줄 때 제출하실 때 PDF라든지 또는 이미지 파일 같은 것으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렵거나 하면 뭐 안 쓰시는 기능이 되겠는데 출력하는 내용 자체상에서 뭐 이미지로 내보낸다든지 또는 여러분 PDF 많이 쓰시죠? 그 보고서 형식처럼 만드실 때. 그래서 내보내는 내용도 CAD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PDF까지도 출력할 때 다 만들어내실 수 있어서 작업하실 때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 없이 작업한 내용 자체를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 시스템의 장점입니다. 자, 네 번째 이유입니다. 다양한 대안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완성하자라고 하는 부분은요. 일인한테 여러분 보여주실 때 대안 보여주실 때 대부분 출력해서 이렇게 보여주시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보여주지 마시고 혹시 이런 방법을 좀 쓰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대안을 갖다가 좀 바꿔볼게요. 지금 같은 모델인데 대안을 바꿨을 때 형태가 바뀌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한꺼번에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의뢰인 앞에서 바로 보여주시고 어떤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고객의 선택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을 잘 안 해주시잖아요. 뭘 보신 다음에 요구사항을 계속 말씀하시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디자인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아마 스케치업들 많이 쓰시죠? 스케치업 가지고 대안들 잡으실 거고요. 컨셉 디자인 하실 거고. 근데 디자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 내용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도면 그리실 때 오토캐드로 다시 그림 그리시잖아요. 그러면 벌써 소프트웨어 사용하시는 게 그거 쓰시고 다음에 출력하시려면 렌더링 하시려면 또 맥스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출력소에다가 40만원, 100만원 맡기고 출력하시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매스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스케치업에서 얘기하면 땡기기죠. 면 땡기기 해서 면 끌어당겨서 만드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고요. 자, 형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자,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뭐 크게 어렵게 배우지 않으셔도 되는 기능이고 근데 여기서부터가 좀 달라지죠. 뭐냐면 층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게 되면 이제 층이 구분되고요.
층이 구분된 다음부터는 이제 뭐 쟤를 바닥으로 바꾼다든지 이제 서 있는 것들, 겉에가 서 있는 부분들을 전부 벽으로 변경하거나 또 위에 면은 지붕으로 변경하거나 하는 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면 작업 내용을 지금 작업하기에는 매스 작업, 컨셉추얼 디자인 단계의 작업을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까지 실제 건물이 완성됐을 때 모양까지도 손쉽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것뿐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그 의뢰인들이 보면 방의 크기 같은 거 조정해달라고 요청사항이 많이 들어왔을 때 지금 뭐 여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실의 구획을 조정하게 되면 공간 면적이 얼마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직접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안 된다든지 원장식이니까 이 정도면 맞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설득하시거나 설명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이유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든 모델이 있다면 버리지 말고 쓰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스케치업 말씀하셨죠? 그죠? 스케치업 써서 모델 만들어 놓으신 거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신 내용이 뭐냐면 스케치업에서 만드는 결과물이에요. 컨셉 실제로 작업하신 분이 해놓은 건데 레빗에서 그냥 불러올 수 있습니다. 스케치업에서 작업하신 내용을. 그러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메스 작업, 메스잖아요. 사실 그 스케치업에서 불러드린 파일은. 그러면 동일하게 레빗에서도 메스로 인식하고요. 인식된 메스를 가지고 그대로 그 다음 단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벽으로 변경하고 바닥으로 변경해서 바로 모델을 계속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장점이 많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스케치업 모델을 쓰시는 방식 자체를 놓기는 어려우시겠지만 해놓은 거 그냥 불러드려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때 최소한 시간 절약하실 수 있죠. 그래서 형태 만들고 하는 작업들을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작업해 놓은 파일이 있다면 버리지 마시고 거의 대부분의 파일들을 다 불러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업 프로세스를 좀 굉장히 짧게 가져갈 수 있을 거다. 이제 7번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7번째 주제는 이제 건강한 건축 만들기라고 주제를 좀 집어넣어 봤는데요. 건물 설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환경 체크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변 건물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이력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하시는데 주변 건물들뿐만 아니라 설계하시는 건물들 자체에서 발생하는 부분들, 이력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의 향을 조정하신다든지 건물의 위치 조정하신다. 그자로 동지에 대한 시간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정확한 그림자 패턴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적합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용도로 쓰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안에 있는 기능 중에 있는 내용을 지금 확대해서 쭉 보여주시면 뭐냐면 건물의 향이라든지 향은 바꿔놓지 않았지만 모양, 형태가 바뀌었을 때 또는 창에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변경했을 때 쭉 내려놓으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이걸 가지고 무슨 친환경 인증서를 만들어낸 그런 거랑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얘기한 건물 설계 단계에서 디자인 단계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다면 건축주를 설득하실 때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해서 창의 위치를 조정해 주신다든지 창의 크기를 변경하신다든지 하는 역할들을 그대로 설득하실 때 확인하실 수 있고 설계하실 때도 실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번째 이유입니다. 표 및 표현의 한계를 넘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저기 단면 모양인데 저런 식으로 단면 끊어서 직접 작업하시려면 어떻게 작업하세요? 2D 작업하신 다음에 옆에다가 붙여서 계속 모양 그림 그리시잖아요. 그죠? 또는 이건 맥스에서 작업을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작업들도 그냥 CAD에서 엑스트루드 다 높이 올린 다음에 색깔칠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 작업들을 손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단면을 잘라내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거는 스케치 기능이어서 스케치업에서 많이 쓰셨죠? 이렇게 스케치, 손으로 스케칭한 것 같은 느낌 같은 걸 바로 소프트웨어에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변이 기능이라고 해서 모델들을 이렇게 분리해내실 수 있어요. 벽이면 벽 안에 있는 구조들을 분리해서 이 건물이 아마 설계 작업 학생들 공모전 같은 데 많이 받은 부분이실 텐데 이해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는 거죠. 실제 설계사무실, 그러니까 웹에서 사용할 설계사무실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한쪽 도면, 도각 옆에다가 저렇게 3D 형태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면이라든지 이런 도면들 한꺼번에 배치를 해서 아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를 이해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단순하죠. 그냥 단면을 잘라서 볼 수 있으니까 아주 쉽게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9번째 이유입니다. 단면도 인면도 작업은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당연히 많이 작업하시면서 보면 2D 도면 그려놓으신 다음에 선 위로 쭉 뽑아가지고 하나의 DWG 파일 안에다 인면도 다 그리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뷰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뷰에 수식 표식 하나를 달죠. 그러면 어차피 3차원으로 두면 보시기에는 2D로 계속 보고 계시지만 실제 데이터는 3차원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바로 단면을 끊어내거든요. 단면 끊을 때 귀찮아서 계단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끊어내시고 막 그러잖아요. 단면 만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계단이 정확히 들어있는 위치 또는 원하는 위치를 저렇게 잘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만드시건 인면을 만드시건 단면을 만드시건 간에 손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죠. 그래서 표현의 한계 뭐 평면도 인면도 내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평면 작업만 원활하게 놓으시면 그 다음 작업들은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다. 10번째 마지막입니다. 2D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3차원을 작업을 하시더라도. 근데 뭐 예를 들어 공모전 단계에서는 레빗을 쓰시다가 필요에 따라 시간이 없고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레빗을 같이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3D로 데이터를 보내셔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2D로 내보내시면 돼요. 작업하시던 중간 와중에 그냥 데이터를 내보내시면 아까 보셨던 레빗에서 만든 파일을 CAD로 내보낸 파일이거든요. 이제 똑같죠. 예를 들어서 유행이 좀 더 많은 안에 디테일을 요구한다면 안에 뭔가 더 표시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필요하다면 시간에 따라서 오토캐드 내에서 다시 작업을 하셔도 돼요. 물론 오토캐드에서 작업하신 내용을 레빗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보내기는 계속 하실 수 있잖아요. 내보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레빗에서 한 만큼 내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익숙한 작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오토캐드에서 바로 연결해서 작업을 하셔도 괜찮은 그런 기능입니다. 오늘 설명 제가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건축을 전용으로 건축 전용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어느 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주어지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바로 연이어서 이제 조영득 과장님께서 템플릿 설명을 할 건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제가 이야기한 거는 레빗의 기본적인 기능에 원래 들어있는 기능이고요. 근데 만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미국 회사다 보니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나 표현 방식 같은 것들이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표시하는 방식도 좀 틀리고요. 그래서 상상제다라는 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조정을 해서 직접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서 쉽게 변경할 수 있고 또는 출력할 때 현재 사용하시는 방식과 유사하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썼을 때는 어떤 이익을 얻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신아 조영득 박사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템플릿에 대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3D 설계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3D 설계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프로그램도 익숙치가 않고 그 다음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데이터를 작성한다고 해도 그 신뢰도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돼 있는지 신뢰도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이득이 될지 그거를 또 걱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상상진화가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고자 그래서 제작하고 발표하게 된 게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템플릿은 이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조금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3D 설계를 제작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존의 2D CAD에서 이제 CAD 파워라든지 아키 오피스를 써서 조금 빠르게 작업을 하시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의 뭐 작동 원리라든지 자세한 거는 이후에 시연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템플릿 사용하면 가지시게 될 이득에 대해서 세 가지로 크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CAD 2D 설계에서는 블럭이죠. 블럭이고 저희 3D 설계에서도 랩이 블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라든지 도면 폼이라든지 치수라든지 뭐 주석 기호 같은 거를 이 템플릿 안에 저장을 해놨다가 이 템플릿을 꺼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작성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 아래에서 보시 도면 인허가 관련 도면이라든지 3D 이미지 이런 걸 출도하실 수 있게 이렇게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크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템플릿 안에는 인허가 설계에 필요한 요소들이 템플릿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2D 설계에서도 뭐 블럭을 가져온다든지 상세도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작업되어 있는 도면에서 카피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템플릿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카피하거나 뭐 인터넷에서 다운 받으실 필요 없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수주하셔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도 이 템플릿 하나만 띄워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템플릿에 있는 패밀리도 수정이나 편집 같은 걸 해서 저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 2개에서 3개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그 건축사무소마다 이 3D 설계의 노하우 같은 걸 축적 데이터베이스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화 하실 수 있고 보고하실 때 저희 템플릿이 그 베이스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이제 동영상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템플릿 첫 화면인데요. 1층에 보시면은 좀 보기 좋으시라고 이렇게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뭐 선이라든지 치수 그리고 글자 크기, 뭐 조경에서부터 가구, 주방기구, 뭐 벽체, 뭐 조적벽, 뭐 석재, 단열재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주요 창문 같은 거를 저장을 해놨고요. 이거는 다 3D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요 객체인 거고요. 그것만 먼저 보여드리려고 꺼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중창이라든지 여기에 필요하신 한국 좀 설계에 맞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에서 가져오실 필요 없이 여기서 특성창에서 이제 벽돌에 있는 석재, 뭐 단열재 두께에 맞춰서 클릭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창문 같은 것도 뭐 크기만 맞춰서 이중창이라든지 뭐 거실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크기를 선택 클릭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보일 때는 CAD 도면 형상이고요. 문 같은 경우도 문 크기는 얼마든지 작성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클릭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벽 높이만 주면 이제 3D로 작성을 되고요. 이게 작성을 하셨어도 이제 패밀리를 바꾸시면 바로바로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데이터 저장해서 꺼내 쓰시기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기존의 2D 설계와 같은 화면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CAD 작업하시는 거하고 화면을 똑같이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부감 없이 조금 더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2D 평면에서 이제 평면도 작성하는 식으로 이제 작성하시면 되고, 또 익숙한 화면이다 보니까 그 화면에 대한 그 출도에 대한 신뢰도를 좀 얻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기존의 화면과 똑같기 때문에 3D 설계에서도 똑같은 형식으로 작성이 되는데 출도할 때도 그 선이라든지 뭐 글자 크기라든지 그런 거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를 좀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CAD 2D는 이제 선을 하나하나 그려서 뭐 창문이라든지 벽 이렇게 선을 그려서 작성을 하는데, 이제 3D에서는 이제 블럭 단위로 문, 창문, 뭐 벽체 이렇게 블럭 단위로 작성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동영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템플릿 안에 근린생활시설 템플릿 안에 이제 예제 모델링으로 구성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죠.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도각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해치 모양이라든지 조적벽 뭐 사선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존의 CAD 도면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3D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익히시면은 뭐 기존에 작업하는 방식과 똑같이 작성하실 수 있고요. 여기 벽을 그리고요. 벽 정렬이라든지 복사라든지 카피, 뭐 이동이라든지 그런 명령어는 거의 비슷하고요. CAD하고 이런 식으로 블록 단위, 문 같은 경우도 이제 블록 아까 보셨듯이 블록 단위로 설정하시면 되고, 이제 2D 도면에서 벽 높이, 창문 높이 이런 걸 설정하시면 단면도나 인면도는 자동으로 작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도면을 보시겠지만 이렇게 기존 작업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화면은 이렇게 2D 화면 같지만 실제로 작성되고 있는 건 3D 도면이고요. 아까 보셨듯이 원하는 위치에 이제 단면도는 어디든지 끊어서 작성하실 수 있고요. 인면도, 단면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익숙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템플릿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료 같은 경우도 이게 보이는 화면 그대로 출도가 되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실 수 있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면 관리 및 일괄 출력 인쇄가 가능하다고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템플릿 안에 건축 심의라든지 건축 허가, 건축 구조, 건축 관리, 건축물 관리 대장 이 관련된 도면을 모두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갖고 쭉 보시면은 누락 없이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2D 인면도 따로, 단면도 따로, 평면도 따로 하다 보니까 인쇄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또 도면 누락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요. 그거에 반해서 이 레빗은 이제 파일 하나에 프로젝트 하나가 전부 도면과 CG, 3D 다 한 파일에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뭐 동영상에서 보시겠지만 허가 도면, 뭐 심의 도면 일괄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PDF라든지 이미지 파일로도 일괄적으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면 누락 같은 경우도 조금 줄이실 수 있고 인쇄 시간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도각 문제인데요. 뭐 도각 같은 것도 건축사 사무소마다 이제 뭐 DWG를 갖고 오거나 만드시면 새로 가고 마음대로 변경 가능하고 일괄적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쇄를 하실 때, 출도를 하실 때 종이 크기 정도만 이제 설정을 하시면 일괄적으로 출력하실 수 있고요. 로그에 관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트 부분인데요. 시트 부분에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거기에 관련된 도면이 쫙 있고요. 심의 관리된 이제 도면, 컬러링이 들어갔든지 3D 투시가 들어갔든지 허가에 관련된 도면은 쭉 이렇게 시트 부분을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도면이 한 번에 관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도, 뭐 대지 다 여기서 한 파일에서 작성을 하고 일람표부터 시작해서 평면도, 상세도 뭐 이런 것들도 다 작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구조도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구조 상세도 같은 것도 작업하신 거 있으면 갖다 보시면 돼요. 구조도 같은 것도 이제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도각 변경하는 부분인데요. 도각을 기존에 뭐 만드셨으면 뭐 여기서는 뭐 심의 도각으로 이렇게 변경하는데 뭐 도면마다 각각 변경하실 수도 있고 일괄적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막 축척도 느리고 줄이고 하고 폼을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그거에 비해서 간편하게 작업하셔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냥 여기 바뀐 평면도뿐만 아니라 이제 평면도도 다 연관돼서 변경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인쇄 부분은 이렇게 설정하시면
저희가 템플릿 하단에 설정된 건 이제 허가 도면 아까 보셨듯이 심의 도면 이렇게 건축물 관리 대상 그래서 종이 크기하고 그거 항목만 선택을 하시면 일괄적으로 인쇄가 되고요. 축도가 되고 아니면 옆에 체크를 풀으시면 그 도면을 빼고 축도가 됩니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빠르게 출력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보신 것만으로 이제 레빗 템플릿 사용에 조금 이득을 좀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는 이제 조금 자세하게 저희가 작동 원리라든지 그런 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건축사무소마다 이제 뭐 수주하는데 조금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것들을 좀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거를 상기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템플릿을 이용해서 조그만한 모델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뭐 블럭은 지우고 그냥 선택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 선으로 이제 도각 10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안쪽에다가 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아까 이제 보셨던 시트 허가라든지 심의라든지 거기 도면에 자동적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실 거는 이 안쪽에다가 3D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거는 평면도 하고 입면도 하고 입면도 하고 단면도 놓고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도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이 한 10분 정도 되는데요. 요 블럭 같은 거는 다 지우셔도 템플릿 안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꺼내 쓰실 수 있고요. 이렇게 아까 도각 있는 도면 형태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리드를 그리고 벽을 그리고 뭐 기둥을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레빗 블럭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편하게 평면도 작성하시는 거 똑같이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드 조금 길어서 제가 조금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리드를 그리고 제가 작업하는 건 저기 3D 모델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바닥이나 지붕이라든지 천장 같은 면은 이렇게 스케치로 이렇게 그리면 입면도라든지 단면도 이렇게 바로 작성하시는 게 보일 거고요. 기둥도 이렇게 크기만 선택하셔서 콘크리트 기둥 선택하셔서 이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서 이제 이 그 모델링 있는 데서 기둥 높이 정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둥을 그리고요. 조금 가시면 이제 벽을 그리는 건데요. 벽 재료라든지 그런 거를 선택을 하셔서 이제 벽을 그리시게 되면 이쪽 그 단면도나 인면도에 함께 그려지는 게 보이시고 평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면 쪽은 자동적으로 배치되는 게 보시고 여기 연관된 도면은 다 배치가 돼요. 자동적으로 배치가 돼요. 그래서 중간 벽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문 딱 클릭하는 순간 이제 여기 인면도라든지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붕 그리는 거 지붕 그리는데 지붕 레벨에서 이제 선으로 이렇게 외곽을 그리시고 조정을 하시고요. 길이라든지 얼마만큼 청하선이 나갈지 설정을 하시고 옆에 경사도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저는 경사 지붕을 만들겠다. 그러면 경사도 체크를 하고
다음에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지문이 작성이 됩니다. 여기 그리신 거는 이제 평면, 이면, 도면입니다. 3D. 간단하게 그렸어요. 이거는 어느 쪽이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지붕까지 안 닿는 부분은 찬당 부착이라든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3D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면 내에서 작성을 하셔서 이제 3D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하시면 3D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10분 정도 되면 됐는데 이렇게 도면까지 완성이 되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축척 변경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2D에서는 CAD에서는 도면폭을 느리고 줄여서 했는데 여기서는 보시면 뭐 축척 여기 변경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추척을 누르면 그래서 200, 300 사용자 횟수 딱 누르시면 이렇게 도면이 작아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축척을 마치고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쪽에 조금 앉아서 템플릿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시트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심의 허가 이렇게 관련된 도면이 있고요. 기획서 있고 뭐 배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일람표 같은 경우도 이제 일람표를 여기서 뭐 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블록 단위로,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지금 거실 미달창이다 그러면 드래그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평면 상태니까 이제 요거를 인면도 앞으로 오면 이렇게 일람표를 그리고 문이라든지 창문 일람표, 뭐 다른 기타 일람표 같은 경우 이렇게 블럭 단위로 작성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레빗을 사용하면서 레빗만의 장점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면도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그림자를 낼 수, 3D다 보니까 그림자 표현하기가 2D CAD에서는 조금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림자를 표현하신다든지 재질을 마음대로 바꾸신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희가 이 템플릿 안에 그 재료를 넣을 때는 다 속성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지금 뭐 2D 설계에서는 이런 부분은 다 수기로 작성을 하셨잖아요. 그칠 필요 없이 이제 예를 들어서 주석해서 재료 태그 딱 누르시면 여기 다 화광석 번호 부위, 뭐 페어글라스 반사율 이런 식으로 갖다 대면 이제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된 거는 제가 값을 넣어놨기 때문에 작성하실 수 있고, 이제 주단면도나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단면도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렇게 해서 아까 보셨던 뭐 태그 갖다 대시면 뭐 압축법 본판, 뭐 가등급 뭐 이런 식으로 다 작성을 해놨기. 지금 여기 보시는 재료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태그를 통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2D에서 막 글씨 바꾸다 보면 재료도 틀리고 막 그런데 여기는 재료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오류를 좀 줄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단면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조 같은 경우도 이제 상세 이건 CAD에 있잖아요. 있는 거 갖다가 해서 크기만 맞추셔서 도면을 만드시면 되고, 이제 구조 바닥 같은 경우도 이제 마감재하고 문이라는 창문만 숨기시고 이제 구조에 사용되는 기둥이라든지 뭐 같은 것만 남기시면 따로 모델을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구조도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실 수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뭐 딱히 또 이용하시게 되면 뭐 계략적인 물량도 산출이 되고요. 3D에서 오는 장점들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저희가 뭐 팜플렛 나눠드린 거 보시면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 템플릿을 리플렛을 보시면 그 아래쪽에
다세대 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공장용 템플릿, 그래서 그 농도마다 해서 저희가 3개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각 분기마다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렇게 계속해서 제작해서 배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각각 그 뭐 다세대 주택이면 뭐 이중창이라든지 뭐 근린생활시설이면 뭐 철골조 뭐 이런 게 다 저기 특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제 모델링하고 노하우도 같이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맨 앞에 보시면 이게 레빗박스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레빗박스가 템플릿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포함된 뭐 애드인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기술 지원 그리고 이제 뭐 오류사항 같은 거 해결해 주는 거. 그러니까 레빗을 사용하실 때 받으실 수 있는 총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형태로 저희가 레빗박스라고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또 보여드릴 거는 이게 보시면은 화면에서 보시면은 그 레빗박스 2014 이렇게 실행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레빗 실행하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 누르시면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한 40여 편 정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어요. 따라 그리기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 또 그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게 도중에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된다든지 오류사항이 있으실 때도 오류 해결해서 저희가 접수받은 건 동영상으로 넣거나요. 또 업데이트 부분은 이쪽에서 보실 수 있고 자료실은 이쪽 화면 보시면 되고 이 세 번째 보시면 원격 지원이라고 있으세요. 오류사항 같은 거 있으실 때 원격 지원하면 그 거리에 상관없이 저희하고 같은 화면 보면서 원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시거나 프로젝트 시작하실 때 막히실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막히실 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청을 하시거나 저희가 기본교육, 중급교육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도 건축사 사무소나 저기 대학교 쪽에서 여러 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기 교육도 있고 그래서 진행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신청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모이시면은 저희가 가서 뭐 일정이라든지 커리큘럼 정해서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꼭 레빗이 아니래도 요거에 관련된 나빅소스에서 뭐 시공 쪽이나 물량 쪽 같은 프로그램을 들리는 프로그램이 호환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빗만이 아니더라도 3D 설계하는데 필요한 교육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Q&A하고 Q&A 끝나신 다음에는 이제 저희 최원기 이사님의 프로모션이라든지 그 정책 같은 거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질문 같은 거 받겠습니다. 템플릿이나 뭐 이런 쪽에 좀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저기 레빗을 사야만 템플릿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거를 뭐 돈 받고 말씀해 주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유료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술 지원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이제 계약해서 진행하시면 그 쓰실 때 프로그램 쓰실 때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 모든 걸 대답해 드리는 분들이 다 있으시니까요. 어떤 질문도 괜찮고요. 뭐 저희는 이제 여기 그 패밀리라든지 레빗 블럭 같은 거를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뭐 건축사 사무소나 BIM 전문 용역
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냥 실무에 맞게 이제 CAD 도면 축구할 때 그런 형상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그런 협업을 해서 조금 실무진들이 조금 쓰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CAD하고 비슷하게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 레빗 프로그램 보면 건축 구조 탭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똑같은 기둥이 건축 쪽에도 있고 구조 쪽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차이가 큰 차이가 어느 정도 알고 싶거든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건축 기둥하고 구조 기둥하고 따로따로 이제 중간에 네. 뭐 건축 기둥이 구조 기둥으로 이렇게 넘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구조 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구조 해석이라든지 뭐 그리고 그런 관련된 것에 따라 틀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BIM 뭐 지침서라든지 그런 구조 부분과 건축 부분이 따로따로 작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하고 건축하고 카테고리 자체가 틀리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구조도를 만든다든지 구조만 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실 때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구조를 그 기둥 같은 건 알씨라 구조체인데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건축에서 기둥에 보면은 건축 기둥도 있고 구조 기둥이 두 가지가 있고 구조체에서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걸 적용해서 하는 게 더 유리한 건지. 저희가 구조도 작성하실 때 구조 뭐 설계사무소에서 나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건축사무소라든지 그거는 뭐 철골조라든지 그런 거는 구조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뭐 저희도 건축 기둥은 잘 안 써요. 장식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잘 안 쓰고 구조는 구조 쪽에서 작성을 하시고 마감 부분, 그러니까 슬라브 그런 거 빼고 마감재 붙는 부분, 건축 부분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죠. 구조도를 작성한다든지 구조 해석을 한다든지 그런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레이어라고 생각보다 나중에 바꾸셔도 돼요. 변경 가능해 있다 보면 특성을 바꾸실 수 있어요. 이거 구매를 하실 경우에 티블릿은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거랑 업데이트하는 준비가 있고요. 일단 저희가 그 4세대하고 분리시설을 티블릿이 지금 완성이 되어 있고요. 공장 쪽은 한 8월 초 정도에 완성이 될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업데이트 통해서 지급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고객사들한테 레빗을 사용하고 있는 건축사님이나 뭐 사무소에서 많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신 뭐 패밀리라든가 이런 거 라이프를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제작을 해서 다음번에 업데이트 할 때 그쪽에 이렇게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현재 오토섹터 쪽에 이제 서브스크립션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브스크립션을 매년 갱신을 하게 되면 저희도 그 버전에 맞게끔 태블릿 업그레이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지원 예. 뭐 태블릿이나 뭐 이쪽에 또 목조 주택 관련돼서는 뭐 캠핑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네, 저희가 순차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많이 도움 요청을 주시면 다음 템플릿 하실 때 반영하겠습니다. 파이프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토마토 실수로 토마토 토마토가 아니었어요. 전 양평에 갔는데 양평 그런 많이 해요. 그 서브스크립션에 제가 자료가 있으면 보내드릴게요. 서브스크립션 가입하시면 미국 친구들 설계 같을 것 같거든요. 파이프 쓰는 거는 간단하게 목적으로 좀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원래 다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붕이나 이런 디자인이 못 쫓아오더라고요. 그걸 하다가 포기하고 스케치하고 쓰는데 이것도 내내 스케치만큼의 지붕 디자인은 하긴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 호환이 되는 걸 보고 가능성이 있겠구나. 뭐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곡선 잡으시고 가져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많이 좀 아까 뭐 있는데 곡선도 잘 잡은 편이에요. 한번 더 보시고 그다음에 목조 쪽은 있어요. 그래서 퓨전 안에 있었던 목조가 있는데
먼저 벽 같은 건 아무로 바꿔주는 게 있는 거니까. 프로모션 기회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건 뭐 상황은 잘 모르지만 오늘 오신 분들한테 뭔가 즐거운 일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무슨 주시죠? 가방드립니다. 가방 만들 그 이런 건 중에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뭐 스케치업 유선형 잡는 것보다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조금 더 유선형 쪽에 메스 잡는데 조금 활용도가 높아요. 네. 고급 이상 고급이 아니라도 그 좋은 점 중에 이제 그 건물 외곽부를 이제 디자인하시고 이렇게 층을 쌓아서 메스를 만들면 잘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활용하시면 보시면 금방 보실 수 있으세요. 교육을 한번 전해드렸는데 전문실들은 한번 시설 다른 거 같으세요? 네, 사모님. 그때 전혀 정의병은 저는 저희가 이제 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장 통해서 교육을 해보니까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 이렇게 교육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쫓아를 하세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자꾸 잃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올려놔서 뭐 시간 나실 때 또 뭐 하시다가 또 모르셨던 거 거기 들어가셔서 보게끔 이렇게 제작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일단은 그 템플릿이나 이쪽 관련된 것들은 질문이 없는 걸 알고 저희가 그 프로모션을 별도로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크게는 세 가지 금액으로 좀 프로모션 금액을 만들었고요. 하나는 진짜 뭐 기존에 오토데크 제품이 하나도 없었을 때 구매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전 버전이라고 해서 현재 오토데크 제품이 하위 6단계, 최신 버전 하위 6단계까지밖에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위 6단계, 그러니까 2009 버전, 그러니까 오토캐드가 됐던 LTE 버전이 됐던 현재 그 2009 이상 버전 갖고 있는 거를 지금 현재 그 BDS 프리미엄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그 레고시라고 해서 2009 이하 버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뭐 2008이던 뭐 2000이 됐던 뭐 LT가 됐던 뭐 이전 버전들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한시적으로 오토데크 쪽에서 오토데크 코리아 내에서 그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지금 프로모션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 달 동안 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거기에 제공 드리는 거는 저희가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저희 그 아까 말씀드렸던 레비 템플릿은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그 레비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교육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다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금융 혜택은 거의 프로모션에 가격 혜택은 좀 많이 드렸었는데 금융 혜택은 거의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600만 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건축사님들 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좀 그 3개월 분할 납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혜택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저희가 이제 이번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별도로 구매한 고객사님 대상으로 해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그거는 교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뭐 프로모션 관련해서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신 말씀 주시죠. 뭐 렌탈 이런 기능은 어떻게 안 하죠? 렌탈은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요. 그거는 지금 렌탈은 쉽지가 않습니다. 호텔 갖고는 렌탈 해봤습니다. 예전에 뭐 NS하고 뭐 HP 뭐 하드웨어 끼고 렌탈을 좀 했었는데 지금 호텔 자체가 저기 업그레이드 지원은 어떻게 어떤 업그레이드죠? 만약에 버전이 지금 이건 1호 버전이잖아요. 네네. 그 다음 버전이 계속 나왔을 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해야 되는 건지. 지금은 그 이게 여기 지금 저희가 그 프로모션 금액에는 서브스크립션 1년짜리가 지금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6월달에 계약을 하시게 되면 내년 2015년 6월달까지 일단 1년짜리 서브스크립션 가입이 되는 거고요. 그 중간에 어차피 2016 버전이 출시가 될 겁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무상 업그레이드가 되시는 거고, 그리고 저희 템플릿도 만약 2016이 나오게 되면 템플릿 2016에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내년 2월 1일부터는 오토데크 쪽에서 업그레이드 정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서브스크립션으로 해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템플릿도 거기에 맞게끔 계속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지금 동영상을 한 35편 정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했던 것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3월 달에 또 저희가 그 템플릿하고 기본 교육하고 했던 거 이틀짜리 교육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금 돼 있으니까 추후적으로 다음에도 뭐 저희가 그 추가적인 것들은 요 레뷰 같은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고 저희가 이거 레비스 쓰시면서 그 저희가 이제 원격 지원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실시간 원격 지원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주 이게 중복되는 그 오류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와서 해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놓게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 해결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지금 홈페이지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성능은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윈도우 7 뭐 퍼포먼스는 64비트 쓰시면 되고요. 다 새로 나오는 제품들이 64비트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64비트 쓰시면 그걸 좀 큰 문제 없으시고요. 물론 32비트 쓸 경우는 32비트 현재는 돌고요. 근데 그게 일부 제품들이 아마 안 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새 버전이니까. 퍼포먼스 때문에 64비트 가서 했던 것 자체 때문에 퍼포먼스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돈 들이시는 것보다 윈도우 자체 64비트 바꾸시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는 메모리 높이시는 거죠. 요즘 가격은 뭐 많이 낮아졌어요. 부담은 되시지만 대부분 뭐 오피스 제품이 제품들이 64비트가 넘어가는 상태여서 신제품들도 주저리 64비트 쓰시는 게 훨씬 더 처음에 좀 유리하죠. 이건 하시는 김에 확 좀 하시라고 해야지. 컴퓨터도 와서 이제 이것도 사야 되니까. 근데 그 제품이 그 팜플렛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빌딩 디자인 슈트라고 뭐 스탠드얼론 있고 프리미엄이고 멀티게이트 제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사실 그 슈트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오토캐드하고 뭐 레빗하고 맥스하고 뭐 그런 제품 다 들어가 있는 제품, 10가지 제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어떻게 단가 하나하나 따지면 상당히 고가의 금액인데 사실 이제 한 가지 슈트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예, 다 풀어져 있습니다. 오토캐드는 기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레디, 그다음에 3D 맥스, 그다음에 나비스톡이 아까 운영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 들어가 있고. 기본교육 제공인데요. 예. 이슬은 무료인데 중증 이상은 무료라고 그러는데 예. 교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컨설팅 개념입니다. 중급 이상이라고 보시면 유료라고 한 거는 컨설팅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그 BRM에 대한 컨설팅부터 지원을 해서 거기에 이제 중급 과정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그런 거기 되기 때문에 그건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같이 인발부대에서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사실 그것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기가 쉽지 않고 기본 랩이 기본하고 태블릿 활용 교육 같은 거는 기본으로 기본교육 가지고 저희가 도면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 그래도 시간적으로 안 돼서 저희가 동영상을 만드는 거죠. 동영상도 뭐 저희가 샘플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예 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동영상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한테 별도로 요청하시면 저희가 지금 그 유튜브나 뭐 이쪽에 좀 몇 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또 들어오셔서 보시면. 프로모션 상관없이 동영상은 별도로 가입하는 교수는 안 돼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성능 하나 주시가지고 해야지. 아 이거 내용을 봐야지 뭐 사를 이상한 내용 저희 이거 사놔놓고 쳐다만 보고 있을 수도 있죠. 그쪽에 연락을 주십시오. 네. 거기 거기 보면 그 팜플렛 보면 제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시간이 지금 4시 정도 원래 5시까지 돼 있었는데 좀 일찍 끝냈습니다. 날씨도 더우신데 좀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저희가 어차피 레빗 템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목적이 레빗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는 많이 건축사님들이 많이 쓰고 좀 뭐 어떤 3D는 경쟁력을 가지고 많이 수주할 수 있으면 서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도 많이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